네, 안녕하세요. 염정의 열정 투자 12월 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2월 2일 시작하면서 바로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본 세팅하고, 제가 손수 다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좀 준비 시간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어제 프리뷰 영상 통해서 여도원 앵커랑 인사를 드렸고, 오늘부터는 기존처럼 일일 시황 혼자서 진행할 겁니다.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돈 돈테는 TV에서도 많은 시청과 응원 메시지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댓글로 요구하고 싶으신 부분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고 저도 더욱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어서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좀 불안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썩 12월의 첫날이 기분 좋으시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은 다행히 코스피 2500선 탈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2.2% 상승을 하면서 690선 회복을 했습니다. 뭐 하루 오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장 분명히 아닙니다만 오늘의 상승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이 좋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현물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6천억 원대 순매수를 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시간대별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코스피는 지금 장 초반부터 서서히 올렸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날이에요. 장 초반에 갭상승 나왔다가 변동성 보여주는 것보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서서히 담기 시작했고 지수를 막판까지 끌어올리면서 유지해줬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 막판까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보게 되면 선물시장은 어찌 보면 선물시장이 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선물시장은 10시에서 11시 구간대에서까지 순매수를 좀 이어가면서 그에 대한 유지. 그러니까 선물 수급으로 밀면서 현물을 같이 따라 붙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좀 보게 되면은 다른 부분보다 최근에 이제 선물 시장 쪽의 흐름이 좀 좋아요. 4거래일 연속으로 선물이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좀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나? 라고 하는 분위기를 좀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 한동안 3분기 이후 외국인들의 수급이 비면서 그 남은 부분을 기관 수급이 메워줬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유의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연속성은 적어도 3일 정도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 쪽에서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얼등이 좀 많았고 코스피 쪽에서는 730 종목, 하락은 166 종목이 나타났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보합,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마음을 돌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단기 낙폭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볼게요. 네. 하이닉스는 최근에 16만원대에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쪽으로 움직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특히나 HBM 쪽에 대한 대중 제재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에게 악재로 작용한다라기보다 이미 악재는 선반영됐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북미 특히나 엔비디아양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을 막아도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들어와도 SK 하이닉스는 별 영향이 없다. 오히려 이에 대한 반사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원대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눈에 좀 띄었었던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에서는 또 다시 한번 금융주예요.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부분은 금융주 쪽인데요. 12월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오래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매매 수익, 이런 수익보다는 배당 수익이 더 컸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삼성화재가 지금 9% 상승을 했네요. 최근에 삼성화재와 정말 한 10거래일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삼성화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나온 부분이 뭐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가 삼성화재 쪽으로 오히려 더 쏠렸고, 그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고배당 매력이라든지 밸류업 관련된 분위기로 오늘 추가 상승 9%대에 나오면서 단기 상승률이 정말 거의 탑이네요. 그 외에는 뭐 대부분의 금융주들로 인해서 코스피는 좀 올렸다, 지수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어떤 쪽이 좋았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왔었죠. 어제에 이어서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얘기가 또 있었죠. 우리 시장이 금리 인하가 지난주에 있었고 지금 12월에 FOMC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사실은 좀 변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12월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확률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드워치 기준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일 대비해서 10%가량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76%까지 올라간 수준입니다. 12월 중순경에 있죠. FOMC까지 앞으로 한 10여일간 남았는데 10거래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섹터는 단기적으로 이에 따른 반등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단기 반등 나타났고요. 엔캠 같은 경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등 나오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좀 강하지 못했지만 오늘 엔캠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섹터별로는 오늘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장품 섹터 이래도 되나? 사실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낙폭과대 섹터의 찐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오늘 12%대 올랐고, 오늘 VT가 27% 급등이 나왔어요.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낙폭과대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온 것들 살펴볼 건데,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일부 뭐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크게 움직임을 나타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에서는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는 그간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쉬었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뭐 니케이 지수도 지금 1.9%대 급등이 나왔고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중 반도체 제재에서 일본은 좀 제외됐어요. 일본과 네덜란드 시장은 좀 제외되면서 니케이 쪽이 오늘은 상승폭이 좀 두드러졌다. 우리 시장도 예상치보다는 그렇게까지 대중 제재에 대한 그렇게까지 악재가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로 시장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낙폭과대 섹터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우리 화장품 섹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화장품 섹터에서 오늘 VT가 일단 시장을 주도했어요. 기존에 이제 화장품 섹터를 주도했던 종목이 이제 실리콘2, VT 정도로 약간 양대 산맥으로 전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무게감이 좀 다소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은 뭐 VT가 27%, 그리고 실리콘2가 오늘 12%대 상승 나왔고, 제가 지금 종목을 클릭을 하면 뒤에 이렇게 화면이 그 차트가 연동이 되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CNC 인터내셔널이 15%대 반등 나왔어요.
근데 한번 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늘만의 반등만 보면 안 돼요. 물론 VT 같은 경우는 27%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트의 변화, 어떤 전환점을 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CNT 인터내셔널, 사실은 OEM 업체들 같은 경우가 CNC 인터내셔널은 진짜 올해 7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 34,000원이면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갑자기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4분의 1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4분의 1 토막 정도 되면서 꾸준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정말 낙폭이 정말 과대하게 나타났던 구간이고요. 최근에는 저점에 대한 부분을 하방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급락, 여기서 급락 나온 부분은 뭐였죠? 3분기 실적이었었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만 못하다라고는 부분인데, 3분기 실적을 예상치 못하다? 너무 기대치가 높았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적 나오기 전에. 그런데 실적에 대한 너무나 그 기대치를 너무 시장에서는 강하게 실망감을 표현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낙폭이 20% 이상 움직였습니다. 지금 오늘의 반등으로 인해서 이제 하방을 완벽하게 좀 지지를 해줄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화장품 섹터는 이번 수출 데이터에 나왔었죠. 수출 데이터 오늘 이제 반등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1월에서 11월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보다 역대 최대치 1월에서 11월까지 잠정 수출 통계치가 역대 최대치가 나오면서 물론 연간이에요. 연간이라기보다 1월에서 11월이니까 그게 사실 상반기에서 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 가도에 있다라는 거고요. 성장 폭이 살짝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어떤 피크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요. 기존에도 레포트들 보게 되면은 시장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피크는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뭐 CNC 뭐 화장품 섹터가 먼저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최근에 가장 또 낙폭과대 섹터로 움직였던 게 그 엔터주죠.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낙폭 과대가 뭐예요? 추세를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추세를 전환시켰죠. 그에 대한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는 기관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었고 기관 수급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외국인 수급이 같이 붙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한 차분히 빌드업한 게 일단은 10월 한 달 동안에는 기관의 빌드업을 통해서 그리고 기관이 더 밀어 올리는 것에 탄력을 붙인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렇게 낙폭과대 섹터, 물론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이제 조금씩 빛을 보는 단계에 좀 불과합니다만 섹터를 봤을 때 낙폭과대를 이야기할 때 이제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진짜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저는 크게 이제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데 실적이에요. 실적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실적에 대한 지금 방금 제가 녹화하는데 다른 분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눈빛을 줬는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에서의 둔화세는 나타날지언정 실적은 플러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이 꺾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이 꺾이는 섹터가 있는데요. 실적이 꺾인다는 것은 마이너스 전환이에요. 마이너스 전환되는 쪽은 사실은 복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연간으로 만약에 적자가 이어진다거나 이런 섹터들은 한동안 그에 대한 하락이 이어질 거고요. 플러스를 전환시키는 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엔터 섹터도 사실은 성장성이 둔화됐었지
실적 자체가 크게 안 나오는 쪽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치만 못했기 때문에 성장에서 좀 빠져 있었고, 성장주에서 좀 빠져 있었고요. 다시 한번 JIP를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실적에서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하던 힘이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해요. 화장품이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이 화장품이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 한번 볼까요? 실리콘투 먼저 볼게요. 실리콘투. 3분기 실적이었거든요. 3분기 실적이 여기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는 연간 최대, 아니 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영업이익단에서도 분기 최대 실적을 3분기에 실현을 했어요. 연간 기준으로는 당연히 뭐 지금 매출액, 수익, 매출액은 2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3배 넘는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대치가 못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어려운 게 시장에서의 기대치고요.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기대치와 못 미치면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그게 컨센이라는 게 상당히 좀 무서운 건데 너무 높여놓은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세게 나온다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컨센을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연속성을 봐야 될 건인데요. 저는 일단은 컨센도 중요하지만 실적의 연속성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낙폭 과대가 나올 때는 저는 매수 관점에서 다시 재접근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와 단기적으로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또 방산 섹터거든요. 방산 같은 경우에 뭐 현대로템 오늘 7%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6%대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 한 7거래일 최근에 7, 8거래일 동안 낙폭을 너무 줘버리는 거예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방산주도 실적이 안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최대 실적 나왔고 4분기에 조금 살짝 쉬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직 4분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추가적인 실적보다는 추가 수주거든요. 폴란드 2차 수주 계약인데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느껴지면서 실적을 보지 않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기 낙폭 과대로 재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는데 제가 사실은 현대로템 한 낙폭 초기에 한 2, 3거래일 동안은 조금 더 시장 지켜봐야 된다. 조금 더 분위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중형 섹터 중심으로 해서 낙폭과대 섹터로 수급 유입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오늘은 일단은 외국인보다는 이제 기관들이 지금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좀 갭을 메우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낙폭과대 섹터에서 최근에 이제 의료 AI 쪽이긴 해요. 의료 AI 쪽이 단기적으로는 의료 AI 쪽도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루닛을 일단 보겠습니다. 루닛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어떤 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업무 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뭐 이슈로 인해서 어떤 의사 그 초록 공개라든지 어찌 보면 실적과 바로 매칭시키기 어려운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죠.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이게 꾸준히 실적은 나는 종목이었어야 돼요. 하지만 의료 AI 쪽은 여전히 매출 성장성이라든지 순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연속성은 저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단기 급등이 오히려 가볍게 나오고 가볍게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잘 매매를 하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낙폭과대 종목들의 흐름 중에서 좀 유의미했던 것은 저는 화장품 섹터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현대로템,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다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낙폭과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화요일이다 보니까 한 적어도 이번 주에 2, 3거래일 정도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져야지 어떤 추세적인 시장의 반등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의 지금 키는 금융주로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금융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유입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이 다른 섹터로 이렇게 조금씩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섹터로든 뭐 삼성전자든 금융주든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선물 매수가 들어와 줘야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분간은 오늘의 외국인 수급 그리고 오늘의 선물 시장에서의 4거래 연속 외국인 수급은 의미가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안 너무 국내 시장에 지쳐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 있으셔가지고 오늘의 반등도 사실은 내 계좌에 아주 큰 도움은 안 돼요. 뭐 지금까지 빠진 게 얼만데 오늘 이렇게 조금 반등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되실 거고 종목에 대한 지금 포트폴리오 교체가 항상 필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은 12월 막바지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변경도 중요한 시점이고요. 지금은 또 12월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중형 섹터, 중소형 섹터 종목들이 조금은 더 단기 수익률이 나기가 편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급등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잘 매도해야 돼요. 단순히 수익을 해서 매도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가 마이너스가 너무 심했으면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는 거. 만약에 갑자기 VT가 이렇게 올랐어. 급등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플러스가 안 됐으니까 매도 못 하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급등이 나온 날은 일단 비중을 살짝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살짝 줄여놓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해서 이 종목으로 내가 추가 매수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은 좀 냉정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사실 그냥 기다린다? 그냥 다 기다린다? 라는 부분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은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래 전반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시장이 오르는 것 같지만 내 계좌가 그렇게까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 변경 필요하고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 제 연락처 아시죠? 염정의 열정투자 블로그 오셔서 여기 지금 개별 상담 또는 카카오톡으로도 문의 가능하니까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종목 상담 해주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황 이제 했는데 이제 혼자서 하니까 좀 버벅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빨리 더 빠른 시간 안에 안정화시켜서 더 좋은 시황 그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